자, GST는 22,200원 시초가 부근에서 절반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출발과 동시에 저희 22,200원 부근에서 절반 매도 하고 진행할게요. 어차피 단기 종목으로 들어간 종목인데 이 정도 갭을 띄우고 수익권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절반 수익 실현은 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22,200원 부근 절반 매도 사인 보내드렸습니다. GST. 그리고 잔량은 이제 차익 물량 한번 걷어내고 이 종목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면서 대응하도록 할게요. GST.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GST 추가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목한다고 했던 관점이 이쯤 자리 부근에서는 항상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이 많이 나왔다는 자리인데 이제 그 자리 상단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22,800원 부근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22,800원 제가 말씀드린 상단 자리 부근에서 전량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짧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부각이 되는 이유 중에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제일 크게 부각이 되는 거는 GTC일 거예요. GTC. 근데 GTC 일정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정이 시작이 되고 젠슨황 연설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뭐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연설을 진행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몰라서 원래도 짧게 보려고 했던 종목이고 오늘 단기적으로 한 6% 고가 기준 6% 슈팅이 나왔는데 이것만 이용해도 저희는 단기 매매 기준 충분히 괜찮게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GST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감이 오는 것 같다. 우리 단기 매매 이제 다시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 단타 한 종목 하고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도 지금 수익 마감을 했는데 계속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여부를 저는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모든 전략에 대해서는 미리 깔아두고 원칙과 전략대로 대응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이 차분하게 한번 계속 잘 해봅시다. 3월 17일 월요일 본격적인 VIP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모쪼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와 주말간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다우지수가 1.65%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이 2.61%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2.13%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27% 상승. 특히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바닥을 다지던 혹은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던 미국 증시들이 다시금 단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면서 추세를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의미를 둔다면 의미를 좀 두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주말이라는 변수가 껴있었으니까 오늘 관련된 내용들은 금요일과 주말 이렇게 시기상으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톡 까놓고 제가 가장 편하게 얘기를 하면 악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미증시가 사실 계속해서 연일 급락세만을 보였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꼽아보면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내뱉고 그게 증시에는 악재로 다가오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금요일날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시장이 오늘은 악재가 없네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가뜩이나 많이 빠져있기는 많이 빠져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싫어할 만한 내용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심리, 특히 이 소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되게 중요한 품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엄청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가 현재로서는 57.9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많이 떨어진 거냐.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1% 그리고 25년 2월 확정치와 비교해보면 10.5% 하락한 당연히 시장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하회한 그런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시민들도 향후 경제나 소비 계획에 대해 따져볼 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뭐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하지만 시장은 이런 내용보다는 트럼프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했다
있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은 뭐였냐면은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원래 민주당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어야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원래는 그게 좀 부진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압력 싸움이 꽤나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입지의 차이도 있고 결국 민주당에서 임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하고 미국이 셧다운 우려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임시 예산안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지금 셧다운에 걸리면은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승인은 한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일단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간 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주말간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고 하면은 미국이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했어요. 어디를 공격했냐? 후티 반군 공습을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망자도 속출을 꽤나 했었고 후티 반군 입장에서도 드론을 토대로도 그렇고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반격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군사력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주말간에 이제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결국은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과연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보는 게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GST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액침냉각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냉각 관련 기술로는 국내 기술력 1위를 차지할 만큼 꽤나 기술력으로도 입증이 된 기업인데 기술적인 흐름이 최근 들어서 꽤나 좀 긍정적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봐왔던 거는 3월 12일부터 봐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 파등이 한번 나오고 다시금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지켜주고 방향성을 위로 잡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자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본다면은 지금 이 구간들 있잖아요. 이 구간들 일전에 상승 파동을 그릴 때 이 구간들은 항상 거래량을 붙이면서 슈팅이 나오건 뭐가 나오건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였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지지 반등에 대해서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와중에 그런 구간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종목이 원래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당 부근까지는 우리가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거래대금도 점점 올라오는 게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일정을 확인해 본다면은 현지 시간 기준 17일부터 엔비디아의 GTC 2025가 이제 실질적으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리기판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양자나 순환매들이 돌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액침 냉각이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겠다는 관점이 작용을 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액침 냉각이든 유리기판이든 지금 두 개가 형성되고 양산화가 빨리게 돼야 된다라고 언급되는 내용의 가장 큰 골자는 데이터 센터나 칩에 대한 발열 문제잖아요. 미래 기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발열 때문에 상용화가 못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리기판도 뜨는 거고 냉각 기술도 뜨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꽤나 큰 상승을 좀 보였어요. 종목별로 순환매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침 냉각이 그 다음 순환을 좀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순환매 관점까지 생각을 하면서 GST라는 종목 저희가 금요일날 들어가 봤는데 한번 오늘자 흐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동시효과상 흐름은 3%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자, GST는 22,200원 시초가 부근에서 절반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출발과 동시에 저희 22,200원 부근에서 절반 매도 하고 진행할게요. 어차피 단기 종목으로 들어간 종목인데 이 정도 갭을 띄우고 수익권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절반 수익 실현은 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22,200원 부근 절반 매도 사인 보내드렸습니다. GST. 그리고 잔량은 이제 차익 물량 한번 걷어내고 이 종목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면서 대응하도록 할게요. GST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GST 추가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목한다고 했던 관점이 이쯤 자리 부근에서는 항상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이 많이 나왔다는 자리인데 이제 그 자리 상단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22,800원 부근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22,800원 제가 말씀드린 상단 자리 부근에서 전량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매도가 정확히 맞출 필요 없고 그 부근에서 그냥 매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볼 거면 더 봐도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짧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부각이 되는 이유 중에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제일 크게 부각이 되는 거는 GTC일 거예요. GTC. 근데 GTC 일정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정이 시작이 되고 젠슨 황 연설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뭐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연설을 진행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몰라서 원래도 짧게 보려고 했던 종목이고 오늘 단기적으로 한 6% 고가 기준 6% 슈팅이 나왔는데 이것만 이용해도 저희는 단기 매매 기준 충분히 괜찮게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GST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감이 오는 것 같다. 우리 단기 매매 이제 다시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전 단타 한 종목 하고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도 지금 수익 마감을 했는데 계속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여부를 저는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증시 하락 속에서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매집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흐름들이 계속 괜찮거든요. 지수가 오를 때마다 단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 최근에 들어간 두 종목 다 수익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여기서 지수만 좀 더 받침이 돼준다고 하면 이 종목들도 무난하게 저는 매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모든 전략에 대해서는 미리 깔아두고 원칙과 전략대로 대응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이 차분하게 한번 계속 잘 해봅시다.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자의 삼성전자의 상승도 그렇고 좀 더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반도체 한 종목 2차 매수하고 나서 차분하게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도 증시와 무관하게 좀 가장 잘 버티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게 반도체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데, 디램과 낸드 가격이, 현물 가격이 이제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텔레그램에도 오늘 간단하게만 써가지고 보내드렸었는데, 중국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램과 낸드 현물가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뭐 HBM이나 유리기판 이런 미래 첨단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2024년과 2025년 반도체 장세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은 HBM 중심의 미래기술 반도체가 큰 상승을 보였다고 하면은 올해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정통적인 소부장 기업들에도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 점을 알아야 우리가 반도체 순환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수급이 계속 안 꺾인다고 하면은 반도체 한 종목을 더 급하게 매집을 들어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오늘 흐름을 좀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주식시장에선 그리고 더본코리아도 생각보다 노이즈가 많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형사 입건이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이 한신포차의 낙지볶음도 그렇고 백석 된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원산지 표기법이 위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백석 된장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데 국산 재료를 안 쓰고 수입산 원재료를 쓴다라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농지법 위반이죠. 이 농지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논란이 커지는 것 같고, 낙지볶음 원산지에 대해서도 속이고 판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본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개인적인 주식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상장 후에 악재밖에 안 나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상장 후에 악재만 나오는 기업들, 이런 경우는 상장 후에 보호예수가 풀리면 계속해서 풀리는 대로 대주주들의 보유 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공시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내용들이 나오고 시장에 반영이 되고 대응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시장에 반영이 되기 전에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옴에도 더 산다 하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보호예수가 풀리는 대로 판다 상장 이후에 말 다 한 거겠죠. 이 기업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경우들도 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좀 중요했던 건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GST에 대한 관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날 베팅을 잘 안 하지만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이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단기 매매가 이제 계속해서 활성화 될 거니까 방송 안 보셨던 분들도 다시금 이제 입장하셔라, 이런 내용들, 주말간 이슈,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전략에 주목하고 있는지 등등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쪼록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